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트로트 열풍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와, 이건 단순히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죠. 거의 뭐 한 세대의 정체성이자 거대한 산업, 그리고 새로운 사회 현상 그 자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현상의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트로트가 어떻게 중장년층의 외로움을 보듬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는지 그 눈부신 빛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긍정적인 면부터요. 네, 하지만 그 빛이 강렬한 만큼 그림자도 짙더라고요. 그 열풍을 이용하는 교묘한 상업주의, 또 팬덤 착취, 그리고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안표 문제라는 어두운 이면까지 함께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한 시대의 위안과 그 이면의 착취라.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혹시 부모님께 임영웅 씨 콘서트표 구해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하하. 아마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트로트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네, 자료를 보니 그 시작은 문화적 소외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K-팝 아이돌하고 서구팝이 주류인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 중장년층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정서적 공백을 트로트가 아주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아, 일종의 심리적 치유제 역할을 한 셈인데요. 심리적 치유제요? 네, 특히 자녀를 모두 키워서 독립시킨 중년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빈둥지 증후군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걸 해소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명 가수가 스타로 성장하는 그 서사에 네네. 마치 내 자식 혹은 젊은 시절의 나를 투영하면서 강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아, 그 위로의 방식이 참 흥미로웠어요. 트로트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내나 굴복의 미학 같은 거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 관점에서 보면 다소 수동적이거나 체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당사자들에게는 그래 내가 저렇게 참고 버티며 살아왔지 하고 자신의 고단했던 삶 전체를 인정받는 경험이 된다는 분석에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힘들었지만 잘 버텨왔다는 그 공감과 위로가 핵심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삶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패턴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의 표를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저도 봤어요. 팬덤 활동 이전하는 대부분의 여가 시간이 TV 시청 같은 좀 수동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네네. 활동 이후에는 음원 스트리밍, 팬투표, 공연 관람, 굿즈 구매 같은 아주 능동적인 문화 소비자로 180도 변신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녀들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팬덤 활동이 오히려 세대 간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의외의 순기능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러시나 하던 자녀들이 부모님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같이 투표해주고 티켓팅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와. 함께 공연장을 다니면서 경직되었던 가족 관계가 유연해진다. 네, 그런 효과까지 나타난다고 하니 이건 개인의 우울감 해소를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트로트 팬덤은 중장년층에게 거의 뭐 완벽한 사회적 처방전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외로움을 달래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개선하니까요. 그런데 네, 바로 그 강력한 애정과 헌신에 거대한 자본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거대한 팬심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산업이 깨달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네, 자료는 특히 트로트 산업이 기존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아, 그 문제점이요? 그 핵심에 바로 예술가의 상품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물화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네, 결국 가수를 인격체가 아니라 돈을 벌어다 줄 투자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가수의 재능이나 노력, 열정 같은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이 가수를 띄우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투자 수익률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하... 특히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연습생이나 무명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적인 착취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비단 트로트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물론이죠. 하지만 팬덤의 연령대가 높고 충성도가 강하다 보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상술도 정말 교묘하더군요. 네, 우리 가수 기살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바치는 조공 문화를 부추기거나 그렇죠. 음반 판매 순위를 올리기 위해 팬들이 똑같은 앨범을 수십, 수백 장씩 사게 만드는 사재기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들이요. 그게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서 비극이 생깁니다. 비극이요. 보고서에 아주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주부께서 네. 특정 트로트 가수에 대한 위탁적 팬심에 깊이 빠져들면서 가족들 몰래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1억 원이요? 네,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거의 중독에 가까운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이게 대리자 현상과 관련이 깊더라고요. 네네. 가수의 성공을 통해 내가 평생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려는 욕망이 산업의 교묘한 상술과 만나면서 내 가수의 성공을 위해선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비뚤어진 책임감으로 변질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겁니다. 아, 당신이 이 소비가 곧 당신이 사랑하는 가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 단순한 취미 생활이 정서적 의존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경제적 파탄과 가정 해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사랑을 소비의 크기로 증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상업주의의 가장 잔인한 민낯이군요. 네, 그리고 팬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정말 매일같이 겪는 고통은 아마 이 암표 문제일 겁니다. 이건 정말 전쟁이더라고요. 전쟁이죠. 자료에 나온 가격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시죠. 임영웅 씨 콘서트의 경우 정가가 18만 7천 원인 VIP석이 암표 시장에서는 무려 24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240만 원? 네. 그리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나훈아 씨의 은퇴 공연 티켓은 한 장에 500만 원까지 거래됐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건 콘서트 티켓이 아니라 거의 뭐 중고차 한 대 값이네요? 그렇죠. 정가의 20배, 30배를 훌쩍 넘는 가격이죠. 아니, 개인이 아무리 손가락이 빨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 소속사나 판매처에서는 왜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물론 소속사나 예매처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좌석을 찾아내서 강제로 취소시키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만 암표상들의 수법이 훨씬 더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사실상 따라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수십, 수백 개의 계정을 동원해서 자동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로 티켓이 풀리는 순간 좌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거든요. 진공청소기요? 네. 일반 팬들은 클릭 한번 해볼 기회조차 없는 거죠. 더 악질적인 건 이걸로 사기까지 친다는 점이었어요. 한 장의 표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팔아서 돈만 가로채는 수법 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자료에서 지적한 부분이 마음 아팠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팬들이 네. 자녀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혼자 표를 구하려다 이런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주 골치 아픈 법적 허점도 존재합니다. 법적 허점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조직적인 암표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그냥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표를 여러 장 구한 뒤에 네. 개인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건 또 그렇겠네요. 네,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팬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끈적한 정서적 교감과 자본주의적 착취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줄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즉 이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한 해결책들을 한번 짚어보죠. 그 전에 문화 비평가들이 트로트의 본질적인 매력을 분석한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바로 끈적함의 미학이라는 표현인데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련되고 쿨한 척하는 대신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오히려 매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 대중음악이 주로 은유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다면 네? 트로트는 사랑, 이별, 한, 그리움 같은 감정을 아주 진하게 때로는 징글징글할 정도로 솔직하게 쏟아내죠. 징글징글할 정도로요. 네. 비평가들은 바로 그 끈적거리는 정서가 현대인의 고독과 내면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합니다. 아, 1960년대 패티김으로 대표되던 서구적 세련미와 대척점에 있던 그 토속적인 감성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팬덤 활동을 단순히 상술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분명 능동적인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순수하고 자발적인 열정이 산업의 과도한 수익 추구 논리와 만나 착취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도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째는 역시 제도적 보완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사재기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벌 강화. 그리고요? 둘째는 산업 윤리 확립입니다. 예술가를 돈 버는 상품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고 특히 연습생이나 무명 가수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표준 계약서 같은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팬덤 문화 자체에 대한 제언도 있었죠? 네, 그게 3번째 방향인 건강한 팬덤 문화 교육입니다. 아, 가수를 향한 사랑이 과도한 소비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의 위험성을 커뮤니티 내부에서부터 공유하고 팬덤 활동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서로 독려하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정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트가 가진 고유의 정서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9세대의 전유물로 남지 않도록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자산으로서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트로트 열풍이라는 거대한 사회 현상을 그야말로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한 세대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강력한 위로인 동시에 그 뒤편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따른 착취와 시장의 왜곡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네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당신께 돌아갑니다. 자료에서는 법과 제도, 산업계의 윤리의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이 열풍의 가장 뜨거운 핵은 결국 팬들의 그 깊고 진한 정서적 유대와 애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팬덤 커뮤니티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부터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거대한 열정이 어떻게 하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